茅場町です半蔵門線都営浅草線は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 예. 지금 출근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한 10에서 45분, 50분? 힘들진 않으세요? 재량 근무라고 들어봤어? 출퇴근 시간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해라. 그냥 회의가 있어서 출근하는 거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간 일하라 이게 정해지지 않는 거야. 1시간을 일하든 하루에 24시간 일하든 출근한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반갑습니다. 일본 IBM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저는 현재 컨설팅 사업본부에 MSS Managed Security Service, 시큐리티 안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서인데요. 그쪽에서 컨설턴트로서 영업이 고객에 제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 그리고 혜택을 영업과 함께 같이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2019년부터니까 그럼 그 전에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오셨다거나 뭐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럼 일본어를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일본어는 그냥 서바이벌 익스페리언스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일본어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대학교 때 1년 잠깐 대학교 졸업할 때 한 번 하고 회사에 다른 데서 취직하면서 그때 일본 업무를 하면서 몇 년 전에 배웠던 일본어를 기억해 가면서 그때 쭉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아직도 뭐 완벽하지는 않는데 일은 할 정도. 여기 IBM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NTT에서 있다가 SBI라고 소프트뱅크 네네. 금융그룹인데 그쪽으로 거기서 한 3년. IBM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정보 보안 관제센터 그 서비스라든지 솔루션을 고객한테 영업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직책은 컨설턴트이긴 한데 광해 MS는 영업이고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각종 기업의 정보 보안을 매주 주는 거지. 그쪽 업체에서 전문가도 없고 매번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스 베이스로 해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글로벌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쪽 업체의 그 보안 시스템의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공격이라든지 위험한 얼러트가 뜨면은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지해주고 뭐 처리하고 1년에 관제 서비스. 관제 서비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업무를 어떤 걸로 평가를 받나요? 여기서? 업무 네.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출 기여도라든지 고객 확보수라든지 최근에 또 조직이 글로벌하게 딱 바뀌면서 그걸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KPI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혹시 소싱도 하시나요? 소싱이라는 게 회사의 관제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이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제센터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여러 가지 있잖아. IBM 것도 있고 네네. 시스코 것도 있고 예. 스플렁크도 있고 그거를 다 같이 통합해서 관제를 해야지. 근데 우리가 관제를 못하는 것도 있어. 일부 제품은 주요 대기업은 다 커버를 하는데 글로벌 메이저 밴더가 아닌 경우는 커버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보안 업체들이 일본에 판매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많이 있어서 뭐 본사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에서 제품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제품을 검토를 하고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만한 뭐 가치라든지 미래에 그런 포텐셜이 있다. 글로벌 파트너로 해서 등록한 다음에 그걸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영업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그 제품이 좀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한류가 붐이잖아요. 영향이 있나요?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넷플릭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한국 드라마 이걸 보고 그리고 가수 BTS를 포함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서 인사하면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워낙 도쿄가 특히 글로벌한
그런 도시라서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같은 회사에 외국인하고 근무해 본 적이 없거든. 여기는 뭐 내 옆에 일하는 사람, 뭐 저기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 국적을 안 따지고 자기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나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한류가 딱히 더 어.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그런 거는 거는 딱히 없던 것 같아. 대신 가끔 가다가 뭐 한국 사람, 한국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인사 정도 한국말 정도 또 하는 거지 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 점심을 어디서 드세요? 보통은 밖에 나가서 푸드트럭에 사와서 네. 사다가 실내에서 어. 보통 점심 혼자 드세요? 그게 문화돼 있어. 문화돼 있어요. 아 누구랑 같이 드시는 건 따로? 사실은 직원들이 상황이 있어도 진짜 아무 말 없으면 같이 하지 말을 안 해. 다 따라가. 보통 점심 뭐 드세요? 메뉴는? 아 푸드 트럭? 메뉴가 바뀌거든. 지금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게 실감이 안 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일본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게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 기업에 다니는데 나이가 만 넘어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 보통 뭐 해외 유학에서 바로 그냥 일본에 취업하거나 그러지. 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먹고 싶어? 이거 먹을래. 이게 이거 저기 튀김을 위에 얹어진 친구인가? 그거하고 뭔지는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뭐 저기 상사가 밥을 사준다든지 예. 술을 사준다든지 그런 카드는 일반적으로 불문율잖아. 일본은 그런 게 없어. 정이 없어. 다 n분의 1 해가지고 물론 n분의 1이긴 한데 아 회식을 안 해요? 일본에서? 회식을 해도 n분의 1이야. 사장이 와도 n분의 1. 아. 사장이 네. 조금 더 많이 내는 직원이 있지. 사장이니까. 회식 비용은 네.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잘 없어 일본은.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문화화되어 있지도 않고. 아 그냥 회사 사람들 모여서 밥 먹자 그러면은 그냥 엠빵? 엠빵. 엠빵인데 윗사람들은 무조건 엠빵이가 조금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내고.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일하실 때 느끼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직이 커다 보면 일을 나눠야 되잖아. 처음에 고객한테 제안부터 계약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납품까지 나눠야 되는데 일을 나누다 보면 일이라는 게 물자루를 약간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빈 공간을 누구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가 작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다 알아서 해도 되는 걸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제 하다가 계속 막혀버릴 거야. 프로세스가 너무 이렇게 쫙 있다 보니까. 지금 위에 분 일본인 상사분이시겠네요? 미국이. 그것도 참 답답한 게 왜 말을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는데 100% 자기까지 생각을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런 면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지. 물론 얘기 다 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문화도 틀리고 그렇죠. 생각은 틀리니까.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일본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배우신 점이 있다면? 배운 점 한국이나 일본이나 직장 생활에서 평가하는 건 다 똑같아. 그리고 자기만 네. 능력 있고 성과 잘 내면 편안하게 해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똑같이 야근할 땐 야근하고 밤샐 때도 있고 여기도 야근 많이 해요? 밤샐 때도 있고 어디서 일해? 라고 얘기했을 때 뭐 IB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자부심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가서도 그 기업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대해서 좀 유리하고 신문을 가끔씩 보면 일본에서 누가 어떤 외국계 법인의 대표가 됐다 그런데 IBM 출신이 많더라고 대표 중에서. 그래서 나도 일 열심히 하면 뭐 일본 법인의 이사 혹은 외국계 법인의 대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한 조직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조직이 다 세분화됐는데 그런 그 프로세스를 넘어갈 때 중간중간에 그런 빈 공간에 대해서 이 부분 누가 하느냐 이런 게 항상 협의가 필요한데 그때 그냥 이거 내가 할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 왜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협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R&R 구분이 확실하게. 확실하고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해도 네가 그걸 왜 하느냐라는 소리도 듣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는 뭐하러 있느냐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어디까지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 뭐 구체적으로 금액은 5년 전에 한국 기업에 있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그 2배가 늘었냐 그러면 일본에서가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 셀러리맨의 약 1% 이내, 상위 1% 이내. 많이 받긴 많이 받는데 조금 부담도 생기지. 많이 받는 만큼 더 성과를 내야 되겠다. 직장을 관두게 될 때까지는 네. 일본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찾지도 않을 것 같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삼성전자를 나온 사람도 50 넘어가서 중소기업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도. 그 똑같은 거지. 내가 옛날에 한번 한국에 가보려고 NTT에 있을 때 똑같은 이력서를 한국어로 해서 잡코리아 이런 데 올리고 일본에 올리는데 일본은 막 연락이 오는데 한국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수용 시작이 작은 거지. 연령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필터링 되는 거야. 일본은 그게 상대적으로 적고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처럼 자연스럽게 팀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부문장이 되고 이때 쫙 조직을 끌어야 되는데 네.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 퇴직할 때가 실무자 있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안 되더라도 실무자만으로 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이 나이 든다고 해서 많이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연차가 되면 뭘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끝났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없다. 물론 자기도 욕심이 생겨서 나는 무조건 달아야 돼. 나는 무조건 임원 달아야 돼. 그런 사람은 회사를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본 직장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승진하고자 하는. 있어. 관리직은 돈 많이 받으니까. 한국에서 생활이 제일 생각난 날 때냐 뭐냐 그러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있는 말을 100% 전달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그리고 상사가 하는 말도 100% 뭐라 하겠어. 몇 번 대표에서 물어봐야 돼.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 이렇게. 그런 거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그런 점. 만약에 일을 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준비하고 와라. 갖춰야 된다. 일본어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롱런하고 자기 몸값을 올리고 싶으면 영어는 최소한 비즈니스 레벨로 하고 와라. 왜냐 그러면 영어 없어도 되는데 일본인하고 차별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그게 외국계 기업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외국계 기업 특히 고용은 약간 불안정해도 돈을 많이 주거든, 임금을. 그런 부분은 젊었을 때 한번 도전해 봐도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 단순하게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시장을 관리할 때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이 제일 크니까 미국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뭘 관리하면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 이렇게 보통 네 덩이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안에 일본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는데 탈아시아급인 게 뭐냐 그러면 일본 하나 국가에서 나오는 매출이 아시아 전체 매출을 넘어서거든요. 일본을 포함하면 아시아 매출 3분의 2가 일본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보통 7, 80%가. 나머지 1, 20%는 한국을 포함해서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중요하고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지. 빅테크 기업에서 보면 한국은 버려도 되는 기업이야. 매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은 못 버리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로 IBM 한국도 있잖아. 직원이 700명이거든. 800명 정도 돼. 이게 몇 명이 16,000명 되거든. 20배가 넘잖아. 그러니까 시장도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지. 사람을 함부로 안 붙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애들이 일본에 올라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밖에 못한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상사도 일본어 할 줄 모르고 전 직장에 동료도 일본어 할 줄 몰라. 근데 돼. 그런 포지션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애가 이제 2명 있는데 2년 전부터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몇 학년이죠? 고3, 중3 둘 다 일본어가 안 됐으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 그냥 국립에 집어넣을까 일본 국립에 하다가 애들이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아서 신주쿠에 가면 한국 학교가 있어. 도쿄 한국 학교. 그게 입학을 시켰지. 시험 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으로 해서 일본 대학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문서 집어넣고 있고 전형 시작되고 있고 다음 달에 1차 합격 발표 나고
연말 연초 되면 이제 최종 합격. 도쿄 시내에 파리 5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메이지, 아오야마, 주오, 리쿄, 호세 이렇게 마치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한국어로 치면은 서성 한중 있잖아. 그 정도 레벨 되는 데를 노리고 있고 나는 거기만 들어가도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싶고. 거주하시는 댁이 어느 동네이신 거예요? 신주쿠 애들이 학교 가까우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데 업무 협의를 할 포인트가 엄청 많다는 거. 국내는 포함이고 그 미국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때로 또 시차 이런 것도 있어서 언어 문제도 있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뭐 그런 점이 틀리는 거 하고 또 다른 거는 미국 IBM 주식이 오르면 그래도 약간 뭐 연봉 이외로 조금 이렇게 보너스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일하는 건 다 똑같아요.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기본인데 난 매일같이 출근을 하거든. 왜냐 그러면 집에서는 조금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서 출근을 매일같이 하고 여기 말고 각 그 시내에 한 6개 정도의 오피스가 딱 별도로 있어. 조그만 오피스 거점 사무소 이런 거. 네. 우리 회사 내 단어로 그냥 비지터 오피스라 그러는데 여기 가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주 3, 4회는 꼭 운동을 해서 건강에도 조금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술도 상당히 좀 이제 요즘에는 평일에 조금 자제를 하고 주말에 마시려고 하고 있고 건강과 그 규칙적인 출근 이게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보통 어떤 운동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한 10년 넘게 달리기를 해왔기 때문에 러닝 집 근처에 또 이렇게 공원도 있어가지고 뛰기 좋거든.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뛰세요? 뭐 한 5km 내외 주말에는 좀 길게 뛰고 소통을 하기 위한 노하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 뭔가 맛있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물론 시노쿠보 이런 데도 코리안타운 있긴 하지만 그게 먹는 거하고 한국의 본고장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틀리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지금 한국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6월달에 한번 갔다 오고 뭐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보고 싶을 때 가고 싶고. 앞으로 한국 가면 뭐 생각나는 게 이번엔 간다 그러면 순대. 왜냐면 순대를 일본에서 한국 순대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냉동 순대가 있는데 그걸 사다가 하면은 그 맛이 안 나서 다 퍼지고 다 이렇게 순대 모양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한국 순대를 제대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알게 못한 것 같아요. 순대볶음이라든지 그거 하고 홍어 이거 다 한번 먹고 싶고 한국 회 이런 거. 회가 일본도 많잖아요. 있는데 걔들은 소스가 초장이 안 나오고 간장에 이렇게 조금씩 찍어 먹는 거고 깻잎도 안 나오고 물론 내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술집에서 먹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소주 같이 담그는 거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지금까지의 경력과 노하우 이런 거를 살려서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발간한다든지 관련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니면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 5년 후 목표는 정년대까지 별일 없으면 IBM에 다니는 건데 이제 뭐 한 단계 더 욕심을 내자 그러면 5년 후에는 일본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혹은 외국계 기업의 일본의 법인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내 캐리어 목표고 5년 후면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할 텐데 우리 애도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회사에서 아빠랑 같이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전직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 서울에 비해서 일본 특히 도쿄가 훨씬 일자리가 많고 특히 글로벌 기업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앞으로 많을 거라 보고 그래서 한국에서만 취업을 고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가 역량이 있다 생각하면 일본은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영어를 한 비즈니스 레벨 정도로 하게 되면 정말 자기에게는 30대 40대 이후에는 제가 상담하는데 동료에 비해서 연봉이 최소한 20-30% 많게는 2배 이상 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장님은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고 여기 오신 게 도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 없이도 그냥 바로 와서 하는 것도?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내가 일본에 올 수 있었다는 큰 계기는 뭐냐 그러면 재료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법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 월급을 받으면 재료 비자가 필수적인데 재료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냥 집을 한 거고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료 비자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잘 없을 것 처음부터. 그럼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 그거는 이제 재료 비자를 지원해주는 기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면은 그 일본 취업 설명회, 박람회 이런 걸 하거든. 네. 그때 일본 기업이 와. 그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 찾아보면 나올 거 구글이라는데 네이버인데 그 기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재료 비자를 지원해주는 네. 기업에 들어가서 네. 몇 년 있다가 그걸 발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라. 그게 일단 조그만 기회로 잡아야 그 다음이 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아동바동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게 이제 신입사원 네, 네. 하고 싶은 말이고 네. 중견 사원정 되면 이때 식구가 달리잖아. 나는 이제 일본을 택한 이유가 직업의 안정성도 있지만 네. 두 번째 애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최소한 3개국어로 하잖아. 한국어, 영어, 일본. 그러 되면 일본에서도 엄청 이렇게 그 높은 평가를 받거든. 일본은 외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는 한국도 같이 이렇게 그 관할하는 사람들 뽑아. 그러면 금상첨화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서 클 수 있는 하나의 장점도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직장의 안정적이란 뭐냐고 하면 내 나이 때 되면 대부분 회사를 한국에서 이제 관두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그렇죠. 얘기는 한국 연령의 플러스 10 정도 더 갈 수 있는 내 체감은 그래. 만약에 한국에서 한 45 이상 되면 슬슬 정리해야 된다면 이건 55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느낌? 나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그나마 안정적이다는 얘기지 고용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적응해야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